안녕하세요. 조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사표시의 공식 통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초본도 발급받아서 재송달도 해봤는데도 안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 통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공식 통달 제도가 뭐냐? 자, 민법 113조에 보면은 이제 표의자, 우리가 과실 없이 상대방, 이제 수취인을 알지 못하는 거나 이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소를 모르는 경우예요. 이때는 민사소송법 공시통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공시통달 규정들을 보면은 공시통달 194조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공시통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은 서류를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다. 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공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통달 효력 발생은 첫 공시통달. 내가 처음으로 보낼 사람한테 신청하고 나서 실시가 되면은, 송달이 공시가 되고 나면은, 공시가 된 때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한 거랑 같은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한 번 공시통달을 했고 같은 사람에 또 공시통달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두 번째 공시통달은 그 실시된 날, 그러니까 공시된 날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 날 바로 그 도달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시통달은 보충적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송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송달은 첫 번째 할 수 있을 때, 직접 송달하는 게 안 될 때 유치 송달이 할 수 있고, 유치 송달 안 되면 또 뭐 공시 송달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용하게 돼 있고, 공시 송달이라는 거는 최후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를 충분히 소명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하는 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예시를 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올려주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써서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전자소송을 통해서 작성하고 제출해 볼 겁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하면은 여기 서류명이 안 뜹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은 또 작성. 저는 대리인 작성이지만 여러분들은 당사자 작성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 이 공시송달을 어디다 할 거냐? 그냥 우리가 보낼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하시면 돼요. 이 관할 법원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영등포에 어딘가로 보낸다고 해서 영등포구에 남부지방법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장. 여기 의사표시 공시송달 저장하시고, 자, 당사자 입력. 자, 당사자 입력을 하면은, 자, 신청인 내 정보를 쓰는 겁니다. 내 정보. 작성을 하고 주소를 입력하고 저장. 저희 사무실로 주소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받을 사람, 피신청인도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홍길동. 자, 받을 사람도 여의도 어딘가에 주시는 걸로. 이전 사무소 주소지로 그냥 제가 임의로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 나, 피신청인, 받을 사람이 뜹니다. 만약에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은 차례차례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여기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당사자 기본 요소는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대리인 목록은 저는 대리인이라서 이게 뜨는 거고, 본인들이 직접 할 때는 이걸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근데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청 취지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이걸 왜 신청하느냐, 한마디로 공시송달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내가 누구랑 매매대금 계약을 체결했고,
근데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할 거야. 그래서 공시송달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이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원인에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내가 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계약을 언제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들어오고, 언제 어디서 뭐 누구와 뭐 어떻게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여기는 자, 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 증명도 보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살지 않거나 뭐 거주지를 알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자, 결국 따라서 뭐 이런 계약 해제 통고를 민법 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송달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19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원인은 나중에 그 예시를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는 소명 서류들을 제출하는 두 번째 목록으로 나옵니다. 자, 이 소명 서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청 원인에 작성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거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공시송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 보충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내가 내용 증명을 다 보냈었다. 근데 반송이 됐다. 그리고 내가 초본까지 발급받아서 주소까지 확인해봤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는 뭐 계약서, 내용 증명 보낸 거, 그리고 반송된 것, 그리고 뭐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초본. 이런 거를 다 첨부해서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고 등록을 누르면은 쭉 첨부가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내용에 맞춰서 순서대로 서준 부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첨부 서류에는 자, 이건 등본, 소송 위임장 이런 거 있는데, 소송 위임장은 저희 변호사들한테 맡길 때 변호사들이 입력하는 거고,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증거를 첨부 서류로 입력하면 증거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고 싶은 자료는 반드시 이 소명 서류 제출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상 없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소송 비용 납부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소송 비용 납부 안 하고 그냥 뒤로 가서 취소를 할 건데, 자, 인지액이 9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송달료는 37,3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가 증가할 때마다 올라갑니다. 여기 납부하시는 방법들은 가상계좌도 있고, 뭐 계좌이체도 있고, 그런데 가상계좌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수료가 조금 붙거든요.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제일 편하고, 이렇게 수송 비용까지 납부하시고 나면은 손쉽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은 보정명령이 한 번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서 첨부한 초보는 최종 주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정명령이 이전의 주소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내세요 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텐데, 그 보정명령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은 그거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서 이제 보정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공시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아무리 내가 내용 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